네, 안녕하세요. 저는 오늘 도메인에서 IP까지 DNS가 동작하는 원리 및 과정에 대해서 설명하게 될 모던에자의 대기 강승민입니다. 자, 먼저 우리가 인터넷 사용할 때 구글에 한번 들어가 본다고 가정을 해볼게요. 인터넷에서 저희가 구글 들어갈 때 G 이렇게 치고 들어가죠, 주소창에. 근데 사실 인터넷에서 웹사이트를 찾기 위해서는 숫자로 이루어진 IP 주소가 필요합니다. 근데 이런 숫자를 저희가 다 기억하고 입력하고 이렇게는 어렵고 힘들겠죠.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도메인을 사용해서 사람이 기억하기 쉽게끔 이런 문자로 표현한 주소를 입력해서 들어가게 됩니다. 그러면 이 도메인 이름이 구성되는 규칙이 있을 텐데 그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도메인 이름은 문자열 사이사이에 점으로 이루어져 있고 요 점을 기준으로 라벨, 문자열을 라벨이라고 부르는데요. 그 라벨로 구성이 됩니다. 사실 도메인 이름 마지막에도 이렇게 점이 붙어 있는데 보통은 주소창에서 볼 수 없으시죠? 근데 이게 생략이 된 거거든요. 이제 이거를 루트라고 부릅니다. 그리고 이제 루트에서부터 왼쪽으로 순서대로 이렇게 최상위 도메인 TLD, 그리고 2차 도메인 SLD, 그리고 www는 서브 도메인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. 먼저 그리고 최상위 도메인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살펴보자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GTLD, 제네릭 탑 레벨 도메인, 일반 최상위 도메인이 있고 CCTLD, 이렇게 컨트리 코드 탑 레벨 도메인, 국가 최상위 도메인 이렇게 나뉘게 됩니다. 먼저 GTLD에 대해서 자세히 보자면 이건 특정 국가와 관계없이 일반적으로 다 사용할 수 있는 도메인입니다. 대표적인 예로는 회사에서 쓰고 ORG 공식적인 단체기관, 넷은 사실 네트워크에서 썼는데 지금은 그냥 다 사용되고 있고요. 네, 에듀, 교육, 거버먼트, 정부기관 관련된 겁니다. 그리고 그 다음으로 TLD를 보자면 이거는 이제 국가 도메인 리스트인데 저희 한국 같은 경우에는 KR을 사용하고 있죠. 그래서 이렇게 한국에서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저 앞에 이렇게 CU가 붙고 이런 식으로 앞에 붙여서 사용합니다. 그리고 저희 학교 주소도 보면은 뒤에 ac.kr 이렇게 붙어 있는 걸 아마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. 네, 그 다음으로 근데 이 도메인으로 저희가 알기 쉽게 바꿔놨잖아요. 근데 이거를 주소창에 입력한다고 해서 바로 이제 서버가 여기 IP 주소 이거다라고 이렇게 반환해 주진 않거든요. 왜냐면 서버는 숫자로 된 IP 주소만 인식하기 때문에 도메인을 다시 IP 주소로 변환하는 과정이 필요하게 됩니다. 이 변환 과정을 담당하게 되는 게 DNS, 도메인 네임 시스템입니다.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구글이라고 만약에 입력을 했을 때 이 요청이 제기 DNS 서버로 제일 먼저 가게 됩니다. 이 제기 DNS 서버는 먼저 첫 번째로 이제 내가 이 도메인 IP 알고 있나 하고 캐시를 먼저 뒤져봅니다. 확인합니다. 근데 만약에 정보가 있으면 바로 응답할 수 있지만 정보가 없으면 IP 주소를 찾아가는 과정이 필요하게 됩니다. 이거를 제기 쿼리라고 합니다. 먼저 첫 번째로 그 캐시 확인하는 부분부터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최근에 방문한 기록이 있으면 캐시 메모리에 IP 주소가 남아있게 되고 이걸 바로 반환해 줄 수가 있습니다. 근데 만약에 최근 방문 기록이 없다면 IP 주소 없으니까 이제 찾아가는 아까 쿼리 과정이 필요하게 되겠죠. 그래서 2단계로 해당 IP를 찾을 수가 없을 때 캐시에서 그러면 제기 DNS 서버가 그 차례대로 루트 DNS 서버부터 요청을 전달하게 됩니다. 그럼 루트 서버는 도메인 이름의 최상위인 TLD에 이 컴이라는 게 어디 있냐라고 물어보게 됩니다. 그러면 여기 다양한 TLD에서 컴 여기 있다라고 위치를 알려주게 됩니다. TLD DNS 서버에서. 그러면 이 TLD DNS 서버는 이제 컴은 찾았고 이제 구글.com은 어디냐라고 권한 DNS 서버에 물어보게 됩니다. 이 권한 DNS 서버는 최종 IP 주소를 가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 IP 주소 여기 있다라고 IP 주소를 반환해주게 됩니다. 그러면 이제 사용자가 서버에서 웹 브라우저로
보내주게 되고 사용자가 웹사이트를 접속할 수 있게 됩니다. 근데 만약에 존재하지 않는 뭐 도메인을 입력했다 그러면 뭐 IP 주소도 당연히 존재하지 않겠죠? 그러면 이런 오류를 띄워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저희가 앞에서 이렇게 쿼리하는 과정을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. 이게 사실 이렇게 계층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. 루트부터 이렇게 컴으로 왔고 구글로 왔고 그 다음에 이렇게 www.google.com 뭐 이런 식으로 내려오게 됩니다. 네, 근데 이 계층 구조가 사실 옆에서 보면 이렇게 다 나눠져 있는데 이 관리도 또 나눠서 계층적으로 또 따로따로 관리를 하게 됩니다. 그러면은 먼저 이제 최고 관리 기구가 있는데요. 얘는 ICANN인데 얘는 인터넷 주소 관리 기구입니다. 얘는 전 세계 도메인 시스템을 총괄하는 국제 기구인데요. 얘는 루트 DNS 서버와 최상위 도메인을 관리합니다. 그리고 IP 주소도 배분하고 도메인 등록과 정책을 관리하는 역할을 합니다. 그리고 두 번째로 레지스트리가 있는데요. 이 레지스트리는 각 TLD를 맡아서 운영합니다. 예를 들어서 .kr 같은 경우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이 관리하고 뭐 .com 같은 경우에는 베리자인이라는 기업이 운영을 하게 됩니다. 얘네들은 도메인의 데이터베이스를 유지하면서 뭐 특정 사실 도메인 데이터베이스는 뭐 그런 겁니다. IP랑 뭐 도메인이랑 서로 연관시켜서 저장하는 그런 역할을 해주게 됩니다. 그리고 레지스트라가 있는데 이 레지스트라는 사용자가 원하는 도메인을 등록하게 해주는 대행업체입니다. 그러면은 저희가 대표적으로 뭐 한국에는 가비아가 있다고 합니다. 얘네는 사용자가 원하는 도메인을 등록하고 일정 기간마다 갱신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. 그리고 이렇게 만든 도메인을 실제로 소유하는 사람이나 기업은 레지스트런트라고 합니다. 예를 들어서 제가 modernagile.com이라는 도메인을 등록하게 되면 이 소유자는 바로 저 레지스트런트가 되겠죠. 그리고 하나 설명을 안 드린 게 있는데 앞에서 서브 도메인 www 말씀드렸잖아요. 여태까지 안 나온 얘기인데 이거는 별도로 기관에서 관리하지는 않습니다. 그 레지스트런트가 직접 생성하고 자유롭게 뭐 아무거나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앞에서 보셨듯이 이렇게 DNS는 계층적 구조로 이루어져 있죠. 근데 이 계층적 구조로 진행이 되면서 이제 장점이 뭐냐면 먼저 관리의 분산입니다. 이렇게 각 계층에서 독립적으로 관리하면서 효율성을 극대화하게 됩니다. 그리고 두 번째는 확장성입니다. 도메인이 계속해서 합의 도메인으로 확장될 수 있기 때문에 도메인 네임 공간의 한계가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. 그리고 세 번째는 충돌 방지입니다. 도메인을 계층적으로 나누게 되면 예를 들어서 example.com이나 example.org는 SLD가 같잖아요. example로. 근데 이제 TLD는 com이랑 org로 다르기 때문에 다르게 취급되기 때문에 도메인으로 취급되어서 이름 충돌을 피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네 번째로는 검색 속도 최적화입니다. DNS 서버는 계층 구조를 통해서 도메인 이름을 굉장히 빠르게 찾을 수 있는데요. 위에서부터 내려오기 때문에 점점 좁혀가면서 찾을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안입니다. 각 계층에서 별도로 보안 정책을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의 계층에서 문제가 발생해도 다른 계층에서는 이렇게 문제가 확산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. Q&A 받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